안녕하세요. 루킴 칼럼. 오늘은 문재인은 통곡하라. 박근혜 사면은 문재인의 칼이다. 안철수도 사면 반대 안 할 것. 이런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사면 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문학적인 접근을 끝에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칼럼을 오늘 새벽에 다 써놓고 나서 문득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박근혜 특별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고 잠시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생각이 없지 않겠죠. 조심스러워서 말을 아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 대표가 그동안 상생의 정치를 강조했고 또 화해와 야권 통합과 국민 통합 그런 것들을 강조한 것으로 미뤄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문제를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안 대표가 최근 태극기 부대와의 어떤 관계를 묻는 질문에, 기자 질문에 관계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볼 때도 반대 입장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유튜버 방송인으로서 저희 개인적인 뇌피셜임을 밝혀둡니다. 언젠가 안 대표가 명확하게 박근혜 사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국회에서 박근혜 사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주호영 당대표 대행은 당 전체 의견은 아니다라고 손을 그었었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므로 사면을 요청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부분적으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탄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극기 부대와 유사한 일부 세력이 있고요. 또 주호영 원내 대표처럼 탄핵은 국회가 제기했고 또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합법적인 절차인 만큼 그 팩트는 인정을 하고 그 위에서 사면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를 논해야 한다는 입장이 비교적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엊그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거론한 것도 이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사면은 국민의 통합이 될 수도 있고 또 국민의 또 다른 분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입장은 극명하게 나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박근혜 사면은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반대로 국민의 분열을 위해서 또 추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런가 하면 진보의 마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보수의 이념으로 생각할 것이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내보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는 사람을 죽일 만큼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사면은 실제로 양날을 가진 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칼에 자루를 쥔 사람은 하나뿐입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이 그 칼의 임자입니다. 어찌되었든 내년 3월 9일까지는 문재인이 그 칼자루의 주인인 거죠. 박근혜 사면이라는 정치행위는 현재로서는 칼집 속에 들어있는 칼과 같습니다. 칼집 속에서 그 칼이 웅웅 울고 있는 겁니다. 웅웅 우는 거죠. 그 울음소리는 서서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회 주변에서, 법원 주변에서,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서서히 그 칼의 울음소리가 커져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칼자루의 임자가 그 칼을 뽑아서 쓸 것인지 아니면 안 뽑고 안 쓸지는 5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즈음에 사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 초 구정이나 대선 직전에 할 수도 있고 또 역시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칼을 뽑아야 할 시간은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사면이라는 칼을 뽑을 수도 있을 테고 도저히 안 뽑던가 못 뽑던가 해서 내년 3월에 새로 선출되는 새로운 칼 주인에게 칼을 넘기고 슬그머니 물러나 도망칠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문재인이라는 칼의 임자가 워낙 겁쟁이이고
우유부단하기 때문이죠. 셰익스피어의 햄릿보다 더 겁쟁이고 더 우유부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는 눈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문재인이 잡고 있는 그 칼의 특징은 칼을 빼서 써도 칼제비는 베이고 또 안 쓰고 묵혀놓아도 칼제비는 역시 자기 가슴을 그 칼에 의해서 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박근혜 사면이라는 칼은 요술을 부리기도 또 마술을 부리기도 하는 칼입니다. 그 칼을 지금 모든 정치인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칼을 지금 모든 국민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칼은 광화문 하늘 높이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흰눈을 바라보듯 누구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칼의 울음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그 노래처럼 누구나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칼은 번쩍거리기도 하고 녹슬어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박근혜 사면이라는 날카로운 칼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슴속에 한 자루씩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4년째 스스로 그 칼에 의해서 가슴이 베고 아파하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면이라는 칼의 주인은 그러니까 5천만 명인 셈이죠. 박근혜에 관한 한 국민 모두가 심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사면은 승자도 없고 또 패자도 없는 정치 게임입니다. 박근혜는 감옥 안에서 고독합니다. 문재인은 감옥 밖에서 고독합니다. 그리고 5천만 국민은 각자 자기 가슴 속에서 그 칼을 안고 고독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고독한 정치 게임 속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는 철저하게 우울하고 철저하게 고독한 늪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 100년쯤 고독함이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독이 한 번 더 통일이 될 때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일조선은 고독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나라냐? 라고 묻는다면 그래, 나라다. 고독한 나라다. 한없이 고독한 나라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 죽을 만큼 아프고 또 죽을 만큼 고독하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 상태라고 봅니다. 더 이상 무슨 가슴을 보여주랴. 더 이상 무슨 피 묻은 가슴을 꺼내서 보여주랴. 이런 거죠. 박근혜 사면은 그래서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사면은 그래서 해도 안 좋고 안 해도 안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의 정치가 처한 딜레마라면 딜레마입니다.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갈팡질팡하는 한국 정치의 일그러진 얼굴입니다. 이것이 2021년 4월 질퍽거리며 고뇌하는 한국 정치의 가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2021년 대한민국 국민의 고독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곡하라. 그래서 목 놓아 울어라. 울어라. 박근혜는 통곡하라. 울어라. 문재인은 통곡하라. 울어라. 이 땅에서 정치하는 모든 인간은 통곡하라. 울어라. 정치하는 자들은 모두 땅바닥에 대가리 쳐박고 통곡하라. 목 놓아 울어라. 대한민국 국민이여. 목 놓아 울어라. 대한민국 국가여. 로캠TV는 국민통합과 실용정치를 추구합니다. 고맙습니다.